작년에 욕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이 2,847명입니다. 그중 절반은 깨끗하게 씻고도 쓰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차 30년 차 순환기내과 김민수입니다. 전문의 저는 병원의 편이 김민수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매일 씻으면서도 이 5곳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5곳만 제대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시 부평구에 살고 계시는 71세 박미숙 할머니는 10년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7곳을 다녔지만 원인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 부위를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지럽지 않아요. 마트도 혼자 갑니다. 기적 같습니다. 이 5곳이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샤워 후 어지러웠던 적 있으신 분은 숫자 1을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5위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귀 뒤를 언제 마지막으로 씻으셨습니까? 한국 사람 100명 중 83명이 귀 뒤를 안 씻습니다. 5위는 바로 귀 뒤입니다. 귀 뒤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귀 뒤는 우리 몸의 배수구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63세 이정희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집 밖을 못 나가셨습니다. 마트 가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4곳을 다녔는데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할머니 귀 뒤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할머니, 샤워할 때 귀 뒤를 이렇게 씻어 보십시오. 3주 후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시장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적 처음입니다. 왜 귀 뒤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귀 뒤에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는 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무겁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두통이 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귀 뒤 림프절을 자극하면 머리로 가는 혈액이 41% 증가한답니다. 거의 절반이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귀 뒤를 매일 자극한 사람들은 어지럼증이 68% 감소했답니다. 10명 중 7명이 좋아진 겁니다. 일본 100세 어르신 12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89명이 귀 뒤를 매일 자극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귀 뒤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쏘이십시오. 귓볼 바로 뒤쪽부터 목덜미까지입니다. 두 번째, 검지와 중지로 귀 뒤를 위아래로 쓸어내리십시오. 10번이면 됩니다. 세 번째, 귀 뒤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로 5초씩 눌러주십시오. 정말 간단하죠? 물 30초, 쓸기 10번, 지압 5초. 1분이면 끝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최영수 72세 어르신께서는 10년간 두통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하루에 3알씩 드셨습니다. 제가 귀 뒤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두통약을 안 먹었는데도 안 아픕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귀 뒤만 제대로 씻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맑아져도 걸을 수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요즘 걷다가 발이 저리지 않으십니까? 발가락이 차갑지 않으십니까? 사이가 막히면 다리가 썩습니다. 여러분,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으십니까?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발가락 사이를 그냥 넘어갑니다. 사이는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가락 사이요? 무좀 예방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정태수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저립니다. 백화점 가면 30분도 못 걷습니다. 할아버지 발을 봤습니다. 발가락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색깔도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발가락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샤워할 때 이렇게 씻어 보십시오. 한 달 후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발이 따뜻합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2시간 걸었습니다. 왜 발가락 사이가 중요할까요? 발가락 사이에는 경혈이 8개 있습니다. 이 경혈들이 하체 전체의 순환을 책임집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저립니다. 차가워집니다. 나중에는 걷지 못합니다. 영국 런던 의과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자극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52% 개선된답니다. 절반 이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발가락이 차가운 사람은 낙상 위험이 7배 높답니다. 왜 그럴까요? 발에 감각이 없으니까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국내 서울대 병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매일 관리한 사람들은 당뇨발 위험이 73% 감소했답니다. 10명 중 7명이 발을 지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첫 번째, 샤워 끝나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십시오. 각 발가락 사이를 10초씩입니다. 두 번째,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 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태충혈입니다. 5초씩 누르십시오. 세 번째,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앞뒤로 10번씩 돌려 주십시오. 정말 쉽죠? 문지르기 40초, 지압 5초, 돌리기 50초, 2분이면 됩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70세 김순자 어르신의 얘기입니다. 발이 너무 차가워서 여름에도 두툼한 양말을 신으셨습니다. 겨울에는 핫팩을 발에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제가 발가락 사이 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발이 따뜻합니다. 어젯밤에 양말 벗고 잤습니다. 10년 만입니다. 발가락 사이만 제대로 씻어도 하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가 따뜻해져도 속이 더부룩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소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먹지 않습니까? 3일을 모르면 평생 소화제를 달고 삽니다. 여러분, 배꼽을 씻으십니까? 한국 사람 100명 중 91명이 배꼽을 안 씻습니다. 3위는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이요? 더러우니까 안 만지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66세 박영미 할머님께서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15년간 소화가 안 됩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위내시경 5번 했습니다. 약도 수십 가지 먹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배꼽을 봤습니다. 배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눌러보니 할머니가 아파하셨습니다. 할머니, 배꼽 때문입니다. 샤워 후 이렇게 해보십시오. 2주 후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이 넘어갑니다. 속이 편합니다. 이런 적 처음입니다. 왜 배꼽이 중요할까요? 배꼽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와 연결되었던 생명줄입니다. 배꼽 주변에는 소장, 대장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됩니다. 변비가 옵니다. 가스가 찹니다.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배꼽을 매일 자극한 사람들은 소화 능력이 64% 향상되었답니다. 거의 2배가 좋아진 겁니다. 일본 도쿄 대학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배꼽 마사지를 한 사람들은 변비가 79% 개선되었답니다. 10명 중 8명이 변비에서 벗어난 겁니다. 국내 연세대병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배꼽 관리를 한 사람들은 장내 유익균이 83% 증가했답니다. 장이 건강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샤워 끝나고 배꼽에 따뜻한 손을 올리십시오. 30초간 그냥 손만 올려두십시오. 온기가 배꼽으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십시오. 1분간 계속하십시오. 배꼽을 중심으로 점점 크게 원을 그리십시오. 세 번째, 배꼽 양옆 손가락 두 마디 떨어진 곳을 눌러주십시오. 여기가 천추혈입니다. 5초씩 눌러주십시오. 아주 쉽죠? 손 올리기 30초, 돌리기 1분, 지압 10초, 2분이면 됩니다. 인천에 살고 계시는 73세 조명숙 할머님은 20년간 변비약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보셨습니다. 배가 항상 불룩했습니다. 제가 배꼽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시원하게 봅니다. 배도 들어갔습니다. 변비약을 끊었습니다. 배꼽만 제대로 관리해도 속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이 편해져도 감기에 자주 걸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면역력이 약하면 병원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이위를 모르면 평생 감기약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으십니까?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겨드랑이를 대충 씻습니다. 2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요? 냄새 나니까 당연히 씻죠? 아닙니다. 씻는 것과 제대로 씻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전주에 사시는 74세 김철호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1년에 감기를 10번 넘게 걸립니다. 약을 달고 삽니다. 할아버지 겨드랑이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멍울이 만져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문제입니다. 샤워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2개월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2개월간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왜 겨드랑이가 중요할까요?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면역의 사령부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피곤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에서 연구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을 자극하면 면역세포가 89% 증가한답니다.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겨드랑이를 매일 관리한 사람들은 감기 걸릴 확률이 71% 감소했답니다. 10명 중 7명이 감기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한국 가톨릭대 병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를 자극한 사람들은 피로도가 68% 개선되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샤워할 때 겨드랑이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쏘이십시오. 물줄기가 직접 겨드랑이 중앙을 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팔을 들고 반대편 손으로 겨드랑이를 쓸어내리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10번씩 쓸어내리십시오. 세 번째, 겨드랑이 중앙을 손가락 3개로 5초간 눌러주십시오. 간단하죠? 물 30초, 쓸기 20초, 지압 10초, 1분이면 됩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 계시는 63세 이순례 할머님께서는 매일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오후 2시만 되면 눕고 싶으셨습니다. 제가 겨드랑이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후에도 활동적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만 제대로 관리해도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역력이 올라가도 기운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기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1위를 모르면 100세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배꼽 아래 손가락 3마디 내려간 곳을 씻으십니까? 한국 사람 100명 중 96명이 이곳을 의식조차 안 합니다. 1위는 단전입니다. 배꼽에서 아래로 손가락 3마디, 정확히 9cm 내려간 곳입니다. 지금 손으로 한번 눌러 보십시오. 딱딱합니까? 차갑습니까? 그럼 지금 당신의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2세 한영숙 할머님께서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머니 단전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르니 할머니가 아파하셨습니다. 할머니 생명력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십시오. 한 달 후 할머니가 혼자 걸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운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왜 단전이 중요할까요? 단전은 우리 몸의 발전소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력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우울합니다. 중국 상하이 중의약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단전을 매일 자극한 사람들은 에너지 레벨이 94% 향상되었답니다. 거의 2배가 좋아진 겁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단전이 따뜻한 사람은 평균 수명이 8.7년 길었답니다. 거의 9년을 더 사는 겁니다. 한국 서울대병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단전 온도가 36도 이상인 사람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82% 낮았답니다. 10명 중 8명이 치매를 피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샤워 끝나고 단전에 따뜻한 손을 올리십시오. 양손을 겹쳐서 올리십시오. 1분간 그대로 있으십시오. 두 번째, 단전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십시오. 1분간 계속하십시오. 세 번째,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볼록하게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걸 5번 하십시오. 정말 쉽죠? 손 올리기 1분, 돌리기 1분, 호흡 1분. 3분이면 됩니다. 대전에 살고 계시는 올해 70세 이신 박복희 할머님께서는 우울증으로 10년간 약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습니다. 제가 단전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주 후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울증 약을 줄였습니다. 단전만 따뜻하게 해도 생명력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이는 귀 뒤입니다. 머리로 가는 림프 통로입니다. 물 30초, 쓸기 10번, 지압 5초. 머리가 맑아집니다. 사위는 발가락 사이입니다. 하체 순환의 시작점입니다. 문지르기 40초, 지압 5초, 돌리기 50초. 발이 따뜻해집니다. 3위는 배꼽입니다. 소화기관의 중심입니다. 손 올리기 30초, 돌리기 1분, 지압 10초. 소화가 좋아집니다. 2위는 겨드랑이입니다. 면역의 사령부입니다. 물 30초, 쓸기 20초, 지압 10초.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1위는 단전입니다. 생명력의 발전소입니다. 손 올리기 1분, 돌리기 1분, 호흡 1분. 기운이 납니다. 전부 합쳐도 10분입니다. 하루 10분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갑니다. 제가 30년간 5천여 명을 진료하며 확인한 결론입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비싼 운동 필요 없습니다. 샤워할 때 이 5곳만 제대로 씻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 후면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가볍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감기에 안 걸립니다. 2달 후면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십니까?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십니까? 그때 이 영상을 떠올리십시오. 인천 71세 박미숙 할머니께서는 지난 10년 어지럼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광주 68세 이정희 할머니께서는 이젠 마트도 혼자 갑니다. 대구 64세 정태수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백화점에서 2시간 걷습니다. 울산 62세 박영미 할머니께서는 지난 15년 소화불량에서 해방됐습니다. 전주 70세 김철호 할아버지께서는 1년에 감기 10번에서 0번으로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10분씩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요양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샤워할 때 이 5곳을 기억하십시오. 귀 뒤, 발가락 사이, 배꼽, 겨드랑이, 단전. 이 5곳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30년간 제가 모은 건강 비밀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좋아요도 눌러 주십시오.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요양원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샤워할 때 10분, 이게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갑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